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잘생기신 분이 또 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김진수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읽고 쓰는 삶을 살아가는 미랄쌤 김진수입니다. 초등교사로 20년 차 이렇게 현재 재직 중에 있고요. 초등 집중력을 키우는 동시쓰기 힘, 그다음에 독서교육 콘서트 등 개인 저서 현재 5권 정도 이렇게 냈고, 그다음에 교사 엔잡백서 같은 공동 저서 10권을 현재 집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교육노트 성장연구소, 교사 성장 모임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의 독서와 기록, 글쓰기, 책쓰기, 더 나아가서 메신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읽은 책은 이 책인데요. 빼곡히 정말 제 수업에 활용해보고 싶어서 지금 꿀팁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라면 이 책 꼭 읽어보면 좋겠어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너무 바쁘신데 모시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날짜 잡기가. 그 선생님 수업 활동 중에 나를 칭찬하는 상장 만들기라는 영상을 보았어요. 네. 예, 반성문보다 아이들 교육에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 교육 현장에 계시니까 더 궁금한데 효과가 어떤가요? 제가 그거를 한 이유가 일단 아이들이 어른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이든 어른든 이제 자기가 약간 못한 거에 너무 집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존감도 많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자신감도 좀 더 떨어지고. 근데 오히려 우리가 되게 잘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아이들한테 이제 자기가 잘한 것들 한번 적어볼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한 5가지 정도 핵심적으로 나한테 주는 약간 칭찬 메시지 같은 것도 선정도 하고, 이제 그 중에 또 하나를 골라서 이제 자기 상장을 이렇게 만들도록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학기 말에 이제 통지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통지표와 더불어서 자기가 만든 상장. 이제 자기도 이제 같이 통지표와 자기 상장 가져가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친구들한테 다른 친구한테 주는 상장을 또 하나 만들도록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통지표 하나, 자기 상장, 친구가 주는 상장. 그래서 3개를 이제 3종 세트를 가져가니까 기분 좋은 또 방학식이 되고, 아이들은 또 이제 스스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존중감도 많이 느끼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그런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 하나 받아보는 게 아이들의 꿈인데 정말 기분 좋겠어요. 끝나면서 상장인데 특별한 게 선생님이 주시는 상장도 소중하지만 내가 나에게 주는 상장? 그리고 친구가 나에게 주는 상장? 너무 특별할 것 같은데요. 정말 자아 존중감, 네, 자존감이 쑥쑥 올라가는 반응일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5월 8일에는 부모님께 드리는 상장도 이렇게 만들고, 일부러 낭독도 이렇게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낭독 또한 이렇게 또 용기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또 용기의 미덕을 계속 심어주고, 그 상장을 받아본 또 부모님들은 이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카톡에 프사를 또 찍어서 되게 기분도 좋고,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약간 격려?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래도 받는 상장이니까 너무 소중하겠죠. 자랑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반 아이들이 전부 상장 2개, 학기 2번이니까 4개 이상은 다 받아가는 거네요. 네, 꾸준히 또 그런 활동을 또 이렇게 연계해갖고 아이들한테 스스로 계속적으로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존감도 올려주는 수업을 많이 해주시는데 또 독서교육도 남다르시잖아요. 전공은 체육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튼튼한 체력을 가지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독서 선생님이 되셨나요? 저는 원래 32살 때까지 책을 거의 1년에 한 권도 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32살 아니세요? 저는, 감사합니다. 독서 나이가 그 연으로 따졌을 때 한 14살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나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정말 새롭게 태어났어요. 저는 원래 독서의 독자도 싫어했고, 체육과를 간 이유도 있어요. 초등교육은 어떻게 보면 과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저는 이제 교대를 갔고, 교대에서 체육과를 선택한 이유가 논문을 일단 너무 쓰기 싫은 거예요. 근데 논문을 쓰지 않는 방법, 예체능학과에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음악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술은 더더욱 아니거든요. 몸밖에 없다. 근데
오히려 이제 체육과를 딱 가니까 독서와 제가 재질하는 독서와 글쓰기를 안 해도 졸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 남자애들이 거의 운동 좋아하고 독서 글쓰기 싫어해요 이러거든요. 그쵸. 네. 선생님도 그런 학생이셨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우스갯소리로, 어디 강의나 이렇게 저를 소개할 때 정말 초등학교 내내 계속 오락실을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락실에서만큼 내가 뭔가 인정을 받는 느낌? 근데 지금 아이들이 스마트폰 게임하듯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레벨이, 스마트폰도 게임을 보면 막 레벨이 있잖아요. 네네. 그 레벨을 높이면서 이게 뭔가 나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거기서 1만 시간이 업치고 나는 오락실에서 달성했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나는데. 돈도 많이 쓰셨겠는데요. 돈도 많이 쓰고, 근데 체육과의 특징이 있어요. 체육인의 특징 혹시 아십니까? 제가 숨쉬기랑 걷기. 숨쉬기랑 걷기. 그러니까 숨쉬기랑 걷기도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행위잖아요. 저는 약간 체육을 좋아해서 그런지 반복되는 걸 되게 잘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가 있으면은. 근데 우연히 32살에 그 아내가 추천해준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저와 상황이 너무 비슷했고, 예를 들어 뭐 책을 말하자면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거예요.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 거기에 보면 이제 100일 동안 33권 읽기 프로젝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읽다 보니까 약간 그 책의 주인공이 홍진수였고 저는 김진수. 그 다음에 그 홍진수는 5년차 매너리즘에 빠진 셀러리맨. 저는 5년차 매너리즘에 빠진 교사였어요. 차이점은 이 홍진수는 독서로 인해서 삶이 변화됐고 저는 아직 독서의 독자도 시작을 못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홍진수처럼 한번 변화 좀 해볼까? 그래서 이제 아내와 함께 그때 처음으로 독서를 한 게 32살. 그 작가님, 정선희 작가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둘이 그때 시작을 또 한 거예요. 독서를 시작하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둘씩 100일이 딱 지났을 때 제가 얻은 거는 독서 습관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힘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독서라는 것을 좀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냥 하나의 지식을 얻는 하나의 방편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책을 깊이 있게 좀 읽다 보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던 독서가 아닌 거예요. 왜 지식이 아닌 지혜라고 표현을 했는지 그때서 조금씩 알게 됐고 이게 5년 차쯤 됐을 때 드디어 독서가 빵 터지면서 삶에 완전히 깊이 있게 들어온 경험을 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 독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조금 늦게 시작하셨지만 독서의 의미를 깨달으셨네요. 그걸 깨닫고 정말 그 다음날부터 교실에 아이들과 계속 독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독서 교실이 만들어졌고 지금의 모습으로 좀 세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독서로 만들어진 그 반은 몇 년째 운영해 보시는 거예요? 정확히 2017년부터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거의 기껏해 한 7년? 8년 정도? 오래되셨네요. 네. 독서를 그렇게 꾸준히 한 반이 좀 어떤 변화가 오던가요, 아이들한테? 일단은 정말 그 아이들이 그래도 이게 요즘 글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과거로 돌이켜보면 이 글이라는 것은 되게 권력이었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너무 당연시되다 보니까, 글에 대한 좀 소중함을 아이들이 좀 스스로 느끼고, 이것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쓰는 행위까지 해서 약간 인풋과 아웃풋이 조화가 되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그 행복감이 또 젖어들고, 책에 대한 그 힘을 이렇게 또 같이 알아가는 거죠. 심지어 어떤 친구는 3학년 친구는 3학년이 되어서 드디어 독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모든 친구한테 다 통하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놀다 보면은 결국은 아이들이 이제 책을 또 사랑하고 글자를 사랑하면서 이것을 나중에 이제 자기 삶에 풀어나가면서 책이란 것이 그냥 우리에게 주는 지식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되는구나를 아이들이 스스로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방편이 되는 거죠. 저는 학교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게
저희 아이가 이제 막내가 남자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선생님께서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독서 인증하기를 밴드를 만들어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올려야 되는 거예요. 책 네. 제목을. 아이들 책은 1학년들이 읽는 책은 한 권 충분히 읽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무슨 책 읽는지 서로 보고 밑에다가 빌려줘 댓글도 달고 그러면서 그 재미로 독서를 원래 했던 친구는 아니었는데 습관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습관이 돼서 정말 학습에도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자기경영 노트 성장연구소 이런 운영하시잖아요. 네네. 학교 선생님이신데 또 다른 연구소를 운영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운영되는 곳인지. 이것도 이렇게 독서랑 또 연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이렇게 삶이 변화가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책뿐만 아니라 책과 독서와 글쓰기거든요. 그 두 가지가 이제, 근데 대부분이 어른들이 독서와 글쓰기가 정말 안 돼요. 안 하고 있고, 좋은 거는 아는데 안 합니다. 근데 이거는 선생님도 정말 많이 안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솔직히 교육을 보면은 독서 교육 하고 있거든요. 글쓰기 교육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안 한 채 이렇게 투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속력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이 시기에 열심히 해도 그 다음에 가면 또 다른 선생님과 또 만나게 됩니다, 아이들이. 그러면 제가 어떻게 고민을 했냐면은, 우리나라 연평균 독서량이 솔직히 뭐 한 자릿수잖아요. 한 자릿수에서 되게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갑자기 비전이 막 생기더라고요. 아, 내가 독서로 인해서 삶이 변화됐듯이, 우리 어른들, 특히 선생님들, 연평균 독서량 100권으로 한번 올려봐야 되겠다. 100권. 솔직히 어렵죠. 어려운데, 그래도, 나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동심으로 조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으로 이렇게 처음에 시작도 했고, 그 다음 경기도, 지금 이제 전국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갖고, 그 독서하는 선생님, 그 다음에 독서가 또 좋은 걸로 전이가 돼서 기록하는 선생님, 글 쓰는 선생님, 더 나아가서 책 쓰는 선생님,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어떤 자기만의 콘텐츠를 갖고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선생님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갖고 2020년부터 자기용 노트라는 것을 또 운영하게 됐고, 오늘날에 들어서 지금 선생님들이, 그때는 저자가 저 혼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은 한 절반 이상이 저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변했지만 주변도 또 변화를 시키고 계신데, 제가 만난 작가님 중에 김진수 선생님 뵙기 전에요. 선생님 성함을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만난 작가님 중에 한 분이 김진수 선생님이 책 써보라고 해서 쓰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우리 백난현 선생님.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런 또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힘은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으셨어요? 이게 그거 같아요. 제가 그 책과 독서와 글쓰기로 변화가 되다 보니, 야, 이거 되게 정말 강력하다. 독서와 글쓰기는 약간 생산적 고독과 이렇게 맞물리는 그런 거잖아요. 어떤 직종이든 책을 제대로 만나고 글을 제대로 만났을 때 삶은 더욱더 풍요롭게 된다고 저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 과정을 아내와 같이 또 함께 했고, 지금의 자녀들과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저는 그래서 이제 선생님 한 명만 딱 변하면은 그 교실은 완벽히 더 변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선생님과 함께 하는 또 아이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그 아이들과 함께 하는 또 부모님이 또 있어요. 내가 한 명만 변했을 뿐인데, 이제 가지치듯이 엄청나게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갖고, 저는 교사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런 연대를 같이 하다 보니까 함께 성장하고, 그 다음에 또 따로 혼자서 독서와 글씨로 따로 이제 자립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립과 기여를 계속적으로 맞물리면서 좋은 에너지를 계속 확산시킬 수 있겠다, 이런 또 확신이 들었죠. 보통은 나만 잘 쓰고 나만 잘 되면 되는데 주변까지도 좋게 변화시키고 싶으셨던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네, 아마 제가 지금은 이렇게 뭔가 에너지가 있고 뭐 이렇게 보이지만,
한 8년 전, 2016년만 해도 거의 죽음에서 죽다 살아났어요. 이유가 이제 우울증을 너무 심각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을 거의 복용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갔거든요. 매일매일 눈물의 연속이었고,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저희 쌍둥이가 초등학생도 아니죠. 3살, 어린애 3살이었는데, 그 힘든 시절에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아픔을 되게 많이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겨내는데 이제 독서와 글쓰기가 작용하면서 이것을 딱 이겨내고 나니까 내가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면서 이것을 좀 남들과 좀 많이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들었어요. 물론 지금도 완벽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가진 거 조금이라도 좀 나누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 그런 자기의 노트 성장연구소를 이렇게 만들어갖고 선생님들과 더욱더 힘을 내면서 으쌰으쌰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기의 노트 성장연구소의 대부분 이제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모임하기가 솔직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새벽에 모여야 되겠다. 온라인으로 새벽에 모일 수는 의지만 있으면 모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 시에? 2주차, 4주차에 새벽 6시 토요일 이렇게 모이는데 오늘이 때마치 2주차예요. 이 영상을 찍는 날이 오늘 새벽에서 5시 일어나서 준비하고 6시에 2시간 동안 독서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와, 그 우울증이라는 병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올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듣다 보니 아이가 그때 3살 정도면 되게 귀여울 텐데 산후 우울증도 아니고 왜 아빠가 그 시기에 왔을까요? 저도 그때는 약간 그때 당시는 독서만 하고 기록이나 뭐 이렇게 글을 쓰지 않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되게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은 이렇게 나아지는 게 없지? 그 다음에 독서가 답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전혀 이거는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회의감이 딱 드니까 제가 나름대로 정신력이 강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한번 탁 무너지니까 이게 이상하게 끌어올리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8개월간 지속됐고 새벽에 일어나서 눈을 갑자기 뜨면은 여기가 가슴이 막 조여오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잠이 깨고 이게 30분이 잤든 1시간이 잤든 깨면은 그냥 밤새 이렇게 눈만 뻥긋뻥긋하고 뭔가 되게 우울한 느낌이 지속적으로 한 8개월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6년 제자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정말 선생이라는 것을 못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이면은 그래서 너희들한테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헤어질 때 이런 정말 좀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제 자신한테도 그렇고 너무 미안했고 올해가 선생님 인생의 거의 최악이었다. 여러분들은 또 앞으로 올라가서 더 좋은 분과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또 얘기를 했는데 너무 애들이 막 우는 거예요. 선생님 뭘 못했냐. 근데 진짜 제가 봤을 때도 뭔가 무너졌던 것 같아요. 막 뭔가 마음이 막 무너져갖고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오히려 그 덕분에 그 아픔을 많이 겪어서 그런지 지금 보면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께 더 많이 좀 이렇게 다가가서 같이 또 나누고 싶고 하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보기엔 선생님들이 참 대단한 존재예요. 근데 선생님들의 가장 큰 고충은 뭘까요? 각자 개인적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약간 이게 그러니까 일명 쉽게 표현하면 내공인 것 같아요. 이 내공이 뭐 경력이 쌓여서 생기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자기력이죠, 자기력. 선생님들도 선생님이란 집단은 어떻게 보면 잘 생각해보면 되게 쉬워요. 중고등학교 엄청나게 칭찬과 격려받으면서 또 성적도 솔직히 네.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안정된 뭔가를 직장에. 계속적으로 잘 이루면서 왔을 거예요. 네.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일단은 학업은 되게 잘했을 거고 대학교 때도 뭐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커리큘럼 배우고 근데 막상 딱 나오면은 일단은 아이들 나만 바라보고 있는 25명의 아이들. 근데 그 사이에 부모님들이 또 있죠. 전 어느 날 이제 글을 쓰면서 아이들의 내면 아이가 싹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내면 아이가 있다는 것은
그 뒤에 부모님과의 내면 아이도 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25명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까지 해서 75명을 상대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거의 심지어는 100명의 사람들을 상대하는 약간 리더구나, 내가. 근데 여기서 이 100명을 상대한다는 거는, 엄연히 숫자로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나와의 싸움에서 과연 내가 얼마나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나. 그 선생님들도 대부분 공부를 많이 했을 뿐이지 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없거든요. 근데 나에 대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이 필수적인 게 독서와 글쓰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거를 안 해봤어요. 저희 부모 때도 이걸 잘 안 해봤고, 이제서야 해보고, 저도 이렇게 산 지 이제 14년? 글쓰기는 어떻게 보면 8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나에 대해서 많이 보고, 그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독서력이 솔직히 독서를 안 하고 글쓰기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많이 안 하시거든요. 거의 어떻게 보면 내가 가르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타인을 위한 삶이잖아요. 근데 나에 대한 지향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논술하고 이렇게 뭘 했어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학습적인 것으로 많이 다가갔던 경우가 상당히 많고, 내가 자발적으로 책을 읽고 나를 돌보면서 나를 성찰하면서, 그러니까 거창히 말하면 약간 성찰이 되겠죠. 이런 얘기가 많이 없다 보니까 학부모 민원이나 그런 게 있을 때 한 방에 무너지고 자괴감이 푹 빠지는 거예요. 내가 못해서 그렇구나. 선생님 애가 학교 가는 게 행복하지 않대요. 얘를 이 한마디 딱 들었을 때, 내 탓이 아닌데. 근데 선생님들은 본인 탓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괴감에 많이 빠지고, 이상하게 또 옆반은 너무 잘해 보여. 원래 자녀를 키울 때 알잖아요. 내 아이보다 남 아이는 너무 잘 돼 보이고, 그다음 인스타나 이런 거 봤을 때 다 좋은 것만 보이고, 나만 힘들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또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이렇게 서로 비교를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선생님들이 많이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탐색하는 게 현저히 적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제 주변 분들도 그렇고, 이제 같이 연구소에 오시는 선생님들만 봐도 정말 이런 게 너무 낯선 거고, 근데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다 이제 자기를 서서히 넘어가기 시작했고, 이제 그런 걸 글로 쓰고 책으로 하나씩 출간하기 시작한 거죠. 와, 제가 지금 완전히 공감을 하면서 하나하나 정말 새기듯이 듣고 있는데요. 동시에 대한 얘기를 여쭤보려고, 수업에 대한 얘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실 읽고 쓰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제대로 안 것 같고, 선생님들 입장도 차마 생각을 못했고, 아이들 교육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공부만 열심히 시켰지만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기 성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쉽게 무너질 수도 있고, 이제는 공부가 아니라 관계를 해나가야 되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 네, 맞습니다. 그 시기를 잘 버티려면 독서와 쓰기가 지금부터 잘 훈련된 아이들이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겠네요. 네. 선생님이 또 좋은 표본이 되어주셨고,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냥 잘나는 선생님이시겠지 했을 텐데, 어려움을 극복하셨기 때문에 더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 책으로 다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 책 안에 도쿠시 쓰기, 그 다음에 유행하는 노래를 활용하기, 또 스무고개로 나를 표현하기,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는 다 생겼나요? 책을 읽다 보니까, 이거 내가 한번 적용해 볼까? 그래서 이제 저는 교사다 보니까 약간 자기계발서를 읽든 소설을 읽든 이걸 어떻게 교육적으로 풀어갈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2017년부터 교실을 이제 독서 문화로 이렇게 세팅하는데, 그때 작용했던 게 이렇게 동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봤을 때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동시로 풀어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쓰게 하면 좋을까?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까? 계속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책에서 그래서 거의 아이디어를 많이 얻고, 이것을 하나둘씩 이렇게 교실에 적용하다 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은 더 잘하더라고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의
그 내면에서 끌어내는 게 이런 건가? 저만의 또 성취감도 있고, 끌어낸 아이들도 스스로 성취감을 얻어서 이게 또 시너지 효과가 돼서, 그 시작은 책으로 시작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물음표가 마침표를 느낌표로 만드는데 아이들한테 그것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활동들을 하나씩 접목시켜서 7년간의 동시 어떻게 보면 쓰기,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 그거를 집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갔고 이것을 집필하게 나온 것이 초등 집중력을 키우는 동시 쓰기의 힘이 되겠습니다. 그 노하우가 다 들어있어서, 다 들어있어요. 예, 네. 수업 방법, 이거 보시면 정말, 선생님의 그 모든 노고가 여기 다 녹아있어서 저희는 쉽게 배울 수가 있는데, 갖고 오신 거 뭔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의 시를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프린트 했는데, 요거는 그 미술 시간에 그린 거거든요. 그 노를 나타내는 거. 근데 대부분의 예전에 저도 그냥 교육만 할 때는 미술 시간에 노를 했네, 잘했네, 뒤에 게시하고 끝. 근데 여기에 제가 동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야, 이거 완전 시화다. 여기 안에 너가 느끼는 거 붓펜으로 딱 제가 주면은 애들이 본인이 뭔가 문구를 적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뭐 불빛이 있어서 빛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어서 빛나는 거야. 한 문장만 넣었는데 너무나 시적인 표현이고 이걸 어떻게 아이들이 또 했을까 또 발표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미술도 하면서 동시를 또 나름대로 쓰는 거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뭐 다양한 예시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뭐 겉만 보지 말자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이 다음 책도 똑같거든요. 다음 것도 비둘기에 대한 시인데 이것도 이제 책 속에 제가 실은 내용인데 이미 저는 잘 몰랐어요. 이미 아이들이 쓰는 글에 시가 있는 거를 잘 몰랐거든요. 그때 어떤 선생님의 이제 연수를 들으면서 맞아, 저거야. 내가 하는 거에 있어서 애들이 이미 시를 쓰고 있었구나. 애들이 아침마다 쓴 자기 글에서 뽑아서 이렇게 행과 연으로 나눠서 시로 표현한 거거든요. 이게 원래 원작은 아침에 오다 보니까 비둘기를 봤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을 아이가 이렇게 자기가 저는 아이들한테 선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시 써봐 이게 아니라 너가 쓴 글 중에서 한 편의 감명 깊은 거를 가져와서 거기에다 행과 연을 나누면은 하나의 시가 되거든. 몇 가지 예시만 보여주면은 이미 자기가 쓴 글에서 선택을 하니까 뭔가 존중받는 느낌도 들고 뭔가 이미 자기가 이룬 것들에서 꺼내오니까 꺼내기가 훨씬 더 쉬운 거죠. 뭐 그렇게 이렇게 접근하니까 아이들의 이렇게 하나둘씩 예를 들어 이런 시가 있어요. 이런 시가 근데 대부분 애들이 일단 선생님의 노고를 봤을 때 노고가 하나도 들이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애들이 너무 일단은 잘하죠. 예를 들어 이제 하나의 시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뭐 남녀를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여자애들은 꾸미기를 워낙 또 잘하잖아요. 네. 얘네들은 또 저보다 훨씬 잘해요. 네. 근데 남자애들은 저와 비슷해요. 네. 그냥 막 괴발세발 써와요. 그 옛날 같았으면 저는 야 이게 최선 다했어? 다시 해와. 그러면 애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죠. 안 좋죠.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여기 너가 최선 다했니? 근데 걔는 최선을 진짜 다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쓰는 데 있어서. 판단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맡기거든요. 선생님 저 최선 다했습니다. 그래? 근데 조금 고치면 더 좋을 것 같아. 선생님이 그러면 이거를 좀 튜닝하는 걸 좀 도와줄까? 예, 선생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제가 하는 것보다 애들을 활용합니다. 애들이 더 잘해요. 특히 얘를 도와줄 여자애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그림 공장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1 공장장이 있어요. 2 공장장. 그럼 거기를 해서 딱 나오면은 시가 완전히 바뀌어요. 조금만 꾸며줘도 살아나네요. 시에, 진짜 맞아요. 네. 어떤 애 진짜 남자애 잘 쓰는 시인데 그 글씨 때문에 맞아요. 그 빛을 못 봐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튜닝돼서 나오면은 완벽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얘가 기분이 좋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노하우가 나중에 생긴 게 글은 김진수, 그 다음에 그림은 배진시. 이렇게 해서 이름을 저는 보상을 주는 거예요. 아, 그럼 어차피 책 속에 자기 이름이 또 나오잖아요. 애들은 또 책을 받으면은 다른 친구 거 절대 안 봐요. 자기 거 먼저 어딨나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그림 그려준 애도 보상을 받아서 책에 실리니까 내가 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로 하니까 제가 할 업무가 솔직히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파스텔로 그냥 하고 붓펜 하나 던져줬을 뿐인데 배우는 건 좋다. 허나 실천하지 않으면 배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공자님인데요? 약간 무슨 시조를 한 것처럼. 네. 이 친구는 지금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솔직히 연필로 하면은 지적받을 사항이 많아요. 근데 붓펜을 주니까 아, 이렇게 필기체 무슨 추사 김정희가 저리 갈 네. 정도로. 그리고 남녀노소 저희 반은 약간 뭐랄까 제가 봤을 때는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노하우를 이 책 속에 하나둘씩 담았고 어떤 때는 노래로, 어떤 때는 이렇게 뭐 미술과 뭐 도덕 시간에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활용하니까 저희는 1년 내내 그 동시를 즐겁게 쓰고 나중에는 책으로 탁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노하우가 못하는 애 못했다, 잘하는 애 잘했다 이렇게 평가르거나 점수를 주지 전혀 않고 없어요. 예. 못하는 부분을 또 잘하는 친구랑 보완해서 채워주고 네, 맞습니다. 또 낙서 같은 글들 시조처럼 이렇게 바꿔주고 맞아요. 그 변화해주는 능력이 있으시네요. 선생님이 마법사시네요. 마법의 지팡이를 휘둘러서 시를 좋아하는 아이들로 만드네요. 그게 제 성향인 것 같아요. 그 아. 성향이 저는 애들을 보면은 되게 뭐랄까 되게 귀여워요. 그냥 하나둘씩 약간 좀 과거에 힘들었던 친구조차 아이고 나도 저랬는데 하면서 걔를 더 안아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우리 반은 서로 이렇게 좀 모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채워주고 이러려고 좀 노력을 하죠. 근데 동시도 그렇게 작용하고 학급 운영도 그렇게 작용하다 보니 1년이 되게 즐겁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동시를 잘 쓰는 목표를 두신 게 아니라 동시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게 교육을 시켜주시네요. 들어보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선생님들은 잘하는 애를 예뻐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선생님 반에 가면 못하는 친구들도 다 왕자님, 공주님이 되네요. 그 저도 마법의 지팡이가 바로 이 동시. 예, 좋습니다. 와. 이 책. 네, 좋아요. 네. 그 마법의 지팡이를 이걸 가지고 있으면 모든 아이들이 사랑스럽게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뾰로롱 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수록 더 감동적인데요. 그래도 일을 하시면서 조금 힘든 점, 그 다음에 보람된 점을 얘기해 주시면 이걸 활용해 보시려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교직이 좀 많이 힘이 붙일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계속 하다가 무너져 봤고, 근데 요즘엔 그 뒤로 제 우울증을 탈출하고 나서는 전혀 힘들다는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즐겁고 행복하고 이유를 봤어요. 왜 나는 이렇게 과거와 후가 좀 바뀌게 됐지? 다른 게 아니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기록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 때는 열심히 한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 전혀 남지 않고 그냥 열심히 했다.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소화하고 흡수하고 그냥 끄게 끄셨는데 이게 우울증을 탈출하면서 저한테 되게 큰 힘이 됐던 이 기록의 힘이 그 뒤로는 하루하루 힘든 것도 기록을 할 수도 있죠. 오늘 되게 뭔가 누구 때문에 좀 힘이 들었는데 기록 쓰다 보면 그게 또 해결이 되고 풀어지고 또 이상하게 쓰니까 이게 또 남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말 맞다라 우스갯소리로 새로운 사자성어 탄생되지 않았습니까? 적자, 생존. 적자, 네. 라이팅. 적으니까 내가 더욱더 살아남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선생님들은 저는 초등 같은 경우 190일 동안 수업 일수가 있거든요. 1년간의 방학이나 이런 게 쉬는 날 빼면은 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선생님, 190일 동안에 나한테 선물이 항상 주어진다. 근데 그 선물을 내가 볼 수 있냐, 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는 생성되냐, 소비되냐 그 차이가 있다.
매일 하나씩 의미 있는 뭔가 애들과의 호흡 간에 의미 있는 뭔가 하나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내가 하루에 약간 나를 정리한다 생각하고 쓰기만 하면은 이것이 나중에 모아져서 큰 힘이 되고 또 책이 되고 또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기록의 힘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뭐 힘이 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학교에서도 저는 지금 현재 학교에서 가장 무게를 중심을 둬야 하는 교무부장을 또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교무부장은 그 전국의 교무부장님 너무 힘들어 하셔요. 근데 네. 저는 솔직히 좀 많이 그렇게 힘들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워낙 또 선생님들이 잘 해주시고 하니까. 근데 그 차이점이 뭔가 봤더니 저는 맨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교무 관련된 것도 글감으로 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특히 아이들과 매일매일 동고동락 하면서 그렇게 계속 블로그나 이런 데 또 기록하고 있고, 그걸 또 모아서 스토리화 해갖고 글을 쓰고 또 책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학교라는 그 공간이 너무나 행복한 글감 덩어리로 이렇게 변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습관은 가정도 똑같습니다. 그다음 제가 하는 개인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학교, 가정, 개인 이런 삶이 톱니바퀴처럼 독서와 글쓰기로 이렇게 한데 연대가 되다 보니까 저는 매일매일 뭔가 에너지가 계속 생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독서 글쓰기에 많이 빠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직장인 학교가 노동을 하는 일터가 아닌 선생님이 크레파스를 쥐고 있는 도화지 같아요. 네. 오늘은 또 아이들이랑 무슨 꿈을 그리지? 무슨 그림을 그리지? 특별히 시를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쉽고 단순하지만 일단 나 또한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까? 근데 갑자기 어떤 하시모토 다케시의 슬로 리딩이라는 책을 읽다가 이게 동시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시집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뒤에 후반부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읽은 책을 독후감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독후시를 제출하게 하고 또 이것을 한데 모아서 시집으로 낸다. 이 딱 두 문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여기서 뭔가 아이디어를 딱 얻은 거예요. 독후감 대신에 시를 짓게 할까? 그거 괜찮은데? 그럼 동시집을 나도 한번 동시집 내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서서히 학급 문화를 동시를 어떻게 짓게 할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게 됐고 동시는 의외로 단순하더라고요. 한 줄을 써도 동시가 되고, 두 줄을 써도 동시가 되고, 아이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이걸로 해야 되겠다. 그 책을 같이 읽고, 여기에 관련된 시를 짓게 하고, 이거를 시집으로 만들면, 완벽한 하나의 문화를 만들 수 있겠는데, 이제 그 뒤로부터 이제 우리 반에 독서 문화, 글쓰기 문화가 탄생이 될 수가 있었죠. 동시 특성화고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미 선생님 반은 시 특성화 반이잖아요. 시로 아름답게 사는 반이고 오늘 이야기 정말 저 너무 좋았거든요. 요즘 에듀테크만 하잖아요. 네. 그 에듀테크도 이 동시 쓰기에 활용을 하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쓴 시에 약간 뭐 그림으로 AI 그림으로 해서 이렇게 시화를 꾸민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AI 작곡이 또 수노아이가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쓴 시를 그냥 타이핑하고 수노아이로 돌렸으면 새로운 또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애들과 이렇게 접목시키다 보면 애들이 스스로 막 쓰고 저한테 막 가져오고 이것도 탄생시키고 이렇게 뭔가 물레방아 돌듯이 뭔가 즐겁게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AI를 활용하면 내 머리에서 직접 나오지 않아도 네네. AI를 잘 활용해서 내 아이디어랑 접목시켜 나가는 네, 것도 맞아요. 또 새로운 방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평택 시장님이 시축제를 열어주시면 선생님께서 다른 지역 아이들도 구경 가고 잘 모르는 사람들 내 시 가져가서 즉석에서 시 지어보고 네네. 시화 좀 만들어보고 그 축제가 또 하나의 책이 되고
또 선생님께서 그 AI 활용해서 음악 만드는 거. 네네. 네, 기타도 좀 치세요. 예, 기타 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아, 코드가 있더라고요. 이 책에 보니까. 코드 나와서 아이들 시 음악으로 만들어 주시나 봐요. 네, 애들하고 그래서 그 방가도 시가 어떻게 보면 시거든요. 방가 같은 것도 그 지금까지 한 20곡 정도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5학년이 시작되었네.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심장이 쿵쾅 쿵쾅 이런 노래로 와. 이렇게 제가 기타 치고 애들하고 막 부르고 막 아. 이랬거든요. 저는 동시는 애들의 위로가 시는 되네요. 다 노래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새로운 교실문 열 때, 새학년 될 때 두근두근 거리고 걱정되는데, 노래 한번 같이 부르고 시작하면, 맞아요. 나만 떨리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앞으로 계획 하나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운영하고 있는 자이언노트 성장연구소 선생님들과 선생님들이 자립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또 내공이 쌓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또 노력을 할 거고, 요즘 정선의 동화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 부호 작가의 세계 TV를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 또 다양한 메시지, 좋은 메시지를 좀 담아왔고 많은 분들이 독서 문화, 글쓰기 문화가 좀 확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제 좋은 또 책과 이렇게 또 교육 활동으로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SNS를 통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또 선생님께 연락드릴 수 있도록 자막에 넣어드리겠습니다. 부호 작가의 세계. 네. 이 책은 교육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책입니다. 선생님만의 노하우를 담아낸 책이니 강력 추천하고요. 우리나라에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교육계가 든든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뵙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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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